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마이TV가 특별 기획으로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남짓했습니다. 그런데 출마 예정자들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출마 예정자가 있으면 나누구 보셨어요? 나누구에 한번 출연해 보시죠. 이렇게 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조승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금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금천구. 네. 현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쪽에. 네,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나누구의 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저랑 5분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10분은 온전히 통째로 조승현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저랑 5분 동안 마무리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정치의 길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맨 처음 생각한 것은 뭐 초중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아니면 언제입니까? 국회에서 의원님들, 당대표님들 모시고 일할 때 네. 그때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지역구 의원 이런 도전은 아니더라도 네.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음. 정치인들이 불신의 대상이 된 거에 대해서 그 네.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렇군요. 내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해볼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네. 정치 혐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이것을 좀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출마자들에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가족들은 어떻느냐. 근데 반대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네. 예, 조승현님의 가족, 아내분 네. 어땠습니까? 제 아내도 반대를 했죠. 어떻게 반대했습니까? 그냥 말을 2달 동안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2달 지나서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조승현은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 이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던데요. 네. 그때 아내분은 왔습니까? 와가지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네. 바뀌었네요, 그러면. 네. 자, 출판 기념회 몇 분이 왔습니까? 한 500분이 좀 넘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할 수준이었습니까? 네, 만족할 만하고요. 네. 광복회, 유족회에서 독립유공자 선생님들께서 일단 많이 오셔가지고 그게 아주 제일 영광스럽고요. 네. 그 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네. 조희연 교육감님, 네. 그리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제가 이렇게 모셨던 정치인들이 오셔서 축사를 잘 해주셨고요. 네. 현역은 아니지만 전직 이훈 의원님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그렇군요. 선배이신데 오셔서 축사를 해주셔서 아주 훈훈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와의 인연은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제 제가 한명숙 의원실에 있을 때부터 자주 뵀었고요. 네. 이해찬 전 총리께서 당대표이실 때 네. 상근 부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전에는 방송 제작일, 영화 제작일 이런 거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화 프로듀서 일을 하다가 네. 한명숙 총리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그 길로부터 이제 여의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주로 한명숙 전 총리와의 관계에서 역할은 무슨 역할이었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나가셨을 때,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나가셨을 때 홍보를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실 때 의원실 비서관으로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국회에. 지금도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데 어떤 당직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 모시고 일하고 있는데요.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 부위원장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데 함께 일하고 있군요. 예, 함께 일하다가 방통위원으로 가셨다가 그래서 제가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민희 위원장을
차버려가지고 네.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대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네.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데, 네네. 본인의 역할, 국민소통위원회에서의 역할은 뭔가요? 국민소통위원회는 네. 어떤 여론이라든지 국민 당원들의 네.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고요. 그것과 소통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네. 민주당의 역할에 네. 대해서 지지자들이 막 많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이기도 한데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강서구 보궐선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회초리 때리기 가장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네.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 대통령한테 회초리를 들었다가는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가는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대통령제에서 아주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강서구 보궐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기 때문에 네. 몽둥이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회초리를 아주 세게 때렸다고 보여지는데 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해서 네. 절대 긴장을 놓거나 내년 총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절실한 마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출마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네. 본인의 경쟁력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당에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네.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짜는 것, 그다음에 우리 당을 디지털 소통위원회 조직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당을 디지털화하는 데 앞장섰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과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법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자, 이제 5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 인터뷰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10분 동안 온전하게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네, 좀 긴장됩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미래 연구소 조승현 소장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 부위원장 당직을 맡아서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현재는 경인교대, 그리고 과거에는 성신여대, 동명대 등에서 겸임교수하고 강사 등으로 전략 커뮤니케이션 등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강단에 섰었고요. 현재 KBS, YTN, MBN, TV조선 채널A, BBS 등 정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 금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2012년 전까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 프로듀서 일을 했었고요. 취미로서 재즈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는 일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딴따라였죠. 문화예술인이었는데 저기 사진에 나오는 김명곤 배우시죠. 서편제 주인공이시기도 한데 저분과 2008년도에 영화도 작품도 같이 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김명곤 선생님께서 와서 좀 도와줄 일이 있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2009년 5월 23일 날 서거하셨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연결식이 있었는데 시청광장에서 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기획하는 것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도현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 제가 컨택을 해서 그 회사가 결국 이제 세무조사까지 받게 해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연결식 국민장의 장의위원장이 한명숙 전 총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셨죠. 그분께서 장의위원장이셨고 그분을 나중에 이제 끝나고 만나게 됐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밥을 사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렇게 머리를 기르고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수염도 기르고 다니는 상태였는데 제가 한명수 총리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건방지게 나는 가수다를 꼭 보시라 이게 정치의 미래다 막 이런 건방진 얘기도 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께서 그것을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 중이었는데 아주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저 이제 조 PD를 만나면
웃는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보좌관들이 심기보좌 차원에서 우리 조피디를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래서 저를 막 단풍놀이 갈 때도 부르고 당사에도 놀러 오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정 총리께 제가 옷 그렇게 입으시면 안 된다. 핑크색 너무 촌스럽다. 파스텔 톤으로 뭐 엘레강스하게 입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패션쇼도 막 데려가서 모델들도 인사시켜주고 GV, 그러니까 영화의 VIP 시사에도 모시고 가서 영화 배우도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같이 놀러 다니면서 친해진 와중에 선거에 나가시면서 저한테 선거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에 갔는데 제가 뭐 사실 뭐 정책을 알았겠습니까? 선거를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할 때였으니까 이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너무 이긴 아날로그판이다, 구리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네가 와서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를 도와드리고 당대표가 되셨을 때 국회의원도 같이 됐는데 그때 2012년도에 국회 비서관으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위장 취업을 한 거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정치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에 참고하려고 그냥 경험 삼아 간 거였는데 저 선글라스 낀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무원증에 그거를 제출을 하라 그래서 저 사진 제출했더니 국회에서 그 다 공유가 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 소문이 날 정도로 국회는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떠날 줄 알았는데 저도 한 1, 2년만 있다가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가 해마다 있더라고요. 그 선거 때마다 홍보 전문가로 불리고 제가 15번의 선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15번의 선거를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선거를 5번을 했는데 한명숙,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5번의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5분이 다 당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아이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당대표께서 부르셔갖고 당직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은 저는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워블로거도 했었고 파워지식인의 바람신 등급까지도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여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죠. 2015년, 16년도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계속했었고 디지털 소통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 당이 디지털 정당이 되는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님을 모시고 일할 때도 우리 후원회라든지 이런 민주당의 디지털 홍보, 영상 홍보 이런 일들을 다 했었고요. 이해찬 총리 가 되셨을 때는 저는 상금 부대변인을 했습니다. 너무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만 아웅다웅 다투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언론 홍보 일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변인실 행정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언론 공보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당에 가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특별 보좌역, 그다음 미디어 특보단 부단장 역할을 하면서 언론 홍보를 맡아서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앞으로 하고 싶은 정치는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기본적 개념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 배분입니다. 배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양보를 받아서 누구한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수능이었는데 대학 입시에서 지역
할당 인재를 얼마큼 5% 뽑겠다. 이 얘기는 서울에 있는 분한테 양보를 구해서 지역에 있는 분한테 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양보를 강요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되면은 후원금을 정치 신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1억 5천, 선거가 있는 애는 3억씩에서 4년간 7, 8억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재선에다가 올인합니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지만 도전자는 직원을 월급을 두고 직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와 지역의 사무실을 2개를 둘 수 있지만은 나머지 도전자들은 사무실도 둘 수가 없습니다. 도전자들이 현수막을 걸면은 국회의원 현수막만 빼고 다 떼어집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누군가 신고를 해서 다 떼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보를 안 하면서 청년 정치를 얘기하고 도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로남불에서 정치에 혐오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제네시스를 렌탈해서 타고 다닙니다. 자기 돈으로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으로 국민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왜 세금으로 제네시스를 렌탈해서 타고 다니는지 이러한 위선, 그러면서 서민을 얘기하는 내로남불, 이것 때문에 정치가 혐오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 책 조승연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기득권을 버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AI 시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AI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AI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아무 규범이 없습니다. AI에 대한 그런 규범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금천구가 ICT의 메카이기도 하고 패션의 메카이기도 하고 음악의 메카입니다. 국악예중, 국악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금천구를 문화특구, 교육특구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저 금천의 사위 조승연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하니까 어때요? 10분 동안. 제가 방송을 사실 많이 했는데 네네. 이건 정말 긴장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나가수도 언급했는데 네. 나가수랑 나누구랑 네.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네네. 이런 슬로건으로 미디어 파워를 국민한테 돌려준 네. 혁명적인 미디어 환경을 바꾸신 미디어 혁신가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나누구도 그렇게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네.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아까 10분 발언 듣다 보니까 이력이 재밌어요. 영화 네. 쪽에도 관여를 했는데 네.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성공을 하면 좋잖아요.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영화에서의 승리 비법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성공한다는 사실은 네. 뭐랄까 기적이죠. 음. 도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선거도 마찬가지로 도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역 의원은 네. 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타짜인지 아닌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올드 타짜들이 몇 분 계신데요. 네. 이 도박판에서 제가 네.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심은 천심이니까 하늘에 네. 맡기고 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금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항상 네. 민주당을 응원하고 민주당 지지했는데 돌아온 건 낙하산 전략공천밖에 없어서 우리 금천구민들께서 항상 실망하고 네. 괴로워하십니다. 네. 근데 저는 금천구에서 13년 이상을 산 금천의 사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고요. 그냥 내비게이션 찍고 금천구로 온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 금천구의 민주당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꼭 보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막 네이버 포털 등 알고리즘 분석하고 네. 이런 거에도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렇죠. 금천의 지금 여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금천의 여론은 지금 바꿔야 한다는 정서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민심을 만났을 때는 그런 여론이 느껴지고요. 네. 네이버 검색량이라는 빅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제가 뭐 현역 의원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검색량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 그다음에 조직 여론, 네. 그다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 피부로 느낀 여론, 요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조직 여론은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온라인 여론이라든지 제가 그래요.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여론 분석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금천구 말고 민주당이 또 당직도 맡고 있으니까 네네. 이번 22대 총선은 5달 앞이지만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려운 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네. 만 2년이 안 됐을 때 치러지는 네. 그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음. 거의 전두환이 떠오를 정도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표를 줄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선거에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론이는 흐름이란 건 있는데 네. 흐름이란 것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네. 방송 장악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잘못해놓고 사과하지 않고 전 정권 탓만 한다든지 네. 야당 탓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국무위원들이 야당을 찍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네, 야당 네.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모가지 단다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네. 노무현 초대 악마라고 한 사람 국무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을 짓밟는 행위거든요. 네네. 이런 태도를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론도 그렇게 나타나고 네, 아까 있고요. 이재명, 한명숙, 이해찬 등등 언급하셨는데 네. 기존 정치인들로부터 이 점은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제가 운 좋게도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음. 정치를 배우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 공통적으로 배운 건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 같은 경우는 네. 항상 사보다 공을 먼저 하시는 분이었다고 제가 그런 네,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공이 51%, 음. 사는 49% 미만으로 하는 네. 그런 정치인이 꼭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금천을 문화특구, 교육특구로 만든다 했는데 네. 그 중에 아이디어 하나 있다면요, 현재? 금천은 정조대왕 네. 행차가 있었던 지나갔던 도시고 시흥 행궁이 그래서 있습니다. 거기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요. 근데 호합사란 엄청나게 훌륭한 네. 중요한 사찰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국악중학교,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전통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네.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어우,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요. 네. 방송 나가서 정말 여권에 쟁쟁한 패널들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는데 훨씬 더 긴장되고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쿵쾅쿵쾅 심쿵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여론 전문가이기도 한다니까 열외 질문 하나 해야 되겠네. 네. 오마이TV가 더 발전하려면 지금 이제 구독자 170만까지 왔는데 네네. 200만까지 발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구독자 늘리고 입금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아하. 막 화를 내가지고 분노해서 하면 되는데 오마이TV는 언론이기 때문에 네네. 저널리즘 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서서히 계속 200만, 300만 찍지 차분하게. 않을까. 저는 그런 지금처럼 면에서 하면은 이번 나누고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이 기획은? 저는 이 대표님께서 역시 훌륭하신 언론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 신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정말 완전히 그 기회가 없어요. 120도로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한 것은 저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런 슬로건처럼 모든 예비 후보자들도 정치인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직접 선수로 뛰어보니까 예. 신인에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이 운동장이 그걸 절실하게 느꼈겠어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계란 맞고 깨진 바위가 한 30%는 되더라고요. 자신 있습니다. 계란이 바위를 깨는 그 기적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조승현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자, 이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정치 신인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운동장에서 이 22대 총선이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요. 새롭게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나누구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도전 자세히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요, 오마이 나누구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